안녕하세요. 이민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실기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필기 접수, 실기 접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통합 검색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고 싶은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통합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정보가 있어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접수를 하고 시험을 치고 합격 날은 언젠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개 문제를 다운받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보시면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는 2023년도 들어가셔서 공개 문제와 실기 시험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기 접수하실 때 이제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을 쓰시면 되고요. 맥이 아닌 일반 이제 윈도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IBM으로 이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문제는 이제 사용된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해 주실 수 있고 시험장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차만 뭐 마우스라던가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폰트,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다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입력 장치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 한번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실기 시험 문제부터 봅니다. 이제 요구사항은 이제 총 시험 시간 4시간 그리고 A4 용지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포스터 같은 거를 이제 출력을 하셔가지고 A3에 마운팅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은 수험자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시면 돼요. 자, 작품 규격이 있습니다. 디자인 원고에 참조된 A4 용지 중앙에 작품이 배치되도록 하시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를 보시면 돼요. 지금 공개 문제 1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험 규격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4 용지에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이 규격을 보시고 종이를 꺼내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A4 용지는 출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작업은 공개 문제에 있는 요 규격대로 종이를 꺼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디자인 원고, 그림, 사진, 문자, 색채, 레이아웃, 규격 등과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색상 코드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지정된 뭐 값이라던가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완성 도면이랑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디자인 원고 서체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맞지 않을 경우 가장 근접한 서체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하 좌우 3mm 재단 여유를 갖도록 작품 배치를 하고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또 공개 문제 보시면은 재단선을 3mm 재단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단 규격은 160에 240이지만 재단선 3mm를 여유를 두고 라고 했으니까 사방으로 3mm 더 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는 166이 되겠죠. 33 양옆 3mm, 3mm 해서 166, 세로는 위아래 3mm 해서 246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원고 좌측 하단으로부터 3mm를 띄어서 비번호 고딕 10포인트로 반드시 기록하시오. 이거 내 거다 라는 거를 이제 비번호랑 써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A4는 절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A3에 부착을 하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용량은 10MB 폴더에 수록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용량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4 용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해상도 및 포맷 형식, 제한 용량 범위 내에서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인쇄를 할 때는 해상도를 300을 가져가야 된다. 300ppi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제한 용량 범위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300을 했을 때 10MB 용량이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50, 100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낮춰도 괜찮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공된 자료 범위 내에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3개의 2D 응용 프로그램을 고루 활용하되 최종 작업 및 출력은 이제 인디자인에서 하시오 아니면 쿼크 익스프레스 페이지 메이커에서 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은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그림을 그릴 때는 일러스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정하거나 편집할 때는 포토샵, 그리고 텍스트를 출력할 때는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텍스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인디자인에서 텍스트 작업과 이제 출력 최종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최종 작업물은 이 편집 프로그램에서 완성이 되어서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로는 출력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디자인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유의사항 한번 봅시다. 흑색 필기구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참한 거는 쓸 수 없습니다. 그쵸? 지참 공구로는 연필, 사인펜, 눈금자, 가위, 양면 테이프 이렇게 있는데 보통 가위랑 양면 테이프는 거기 있을 거예요. 그치만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갖고 계신다면은 챙겨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필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인펜은 가이드를 잡기 위해서 눈금자와 사인펜을 사용을 합니다. 요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작업 중 계산이 필요하다면 계산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주기적으로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10MB 용량 이내 꼭 용량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프린트는 감독위원회 별도 지시에 따라서 인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문제 없으니까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큰 문제가 있다면은 감독위원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출력 오류로 인한 기기 이상으로 인한 사유로 인쇄가 잘못됐을 때는 다시 출력할 수 있으니까 인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완성본만 잘 만드셔가지고 인디자인 파일로 갖고 계시고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3 용지에 마운팅을 하고 날인을 받고 제출하시면 돼요. 소요 시간이 있는데 5분입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쭉쭉 보시고 A3에 마운팅을 한 후에는 삭제를 해주시고 A3 부착한 용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4시간이니까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몸풀기 하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실격에 해당되는 사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도중 기권의 의사를 표시하면은 포기할 수 있고요. 지정 작업 용량 아까 얼마였죠? 10MB 초과한 경우에도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과 현격히 너무 다르면은 이건 채점위원회 이제 주관적인 판단일 건데 너무 달라도 이제 실격이 될 수 있고요.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과제 기준이 20% 이상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탈락을 하게 될 거예요. 최종 작업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안 했을 경우도 실격이고요. 수험자 미숙으로 출력을 못 했을 경우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요런 해당 사유도 있습니다. 주요 채점 항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색채, 그림 요소 표현을 이제 완성본이랑 동일하게 작업했는지, 그림, 문자 요소, 타이포그래피, 오타도 본다라고 적혀 있네요. 정확하게 행간도, 자간도 신경 써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원고 규격, 재단선, 디자인 원고의 배치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이 되니까 꼭 이 부분을 잘 지켜서 작업해 주셔야 되죠. 몇 점이 감점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봤고요. 공개 문제는 총 25개가 나와 있어요. 많을 수 있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공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가이드를 잡을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러스트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파일을 열어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하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160에 240. 먼저 단위부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실수하면서 진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자, 단위부터 밀리미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공개 문제에 보시면은 160에 240. 160에 240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166에 246으로 열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고요. 저는 아래쪽에 돌연이라고 해서 상단 3mm씩 다 빼놨기 때문에 160에 240, 3mm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160에 240 그리고 도령까지 해서 166에 246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색상 모드는 CMYK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CMYK. 그리고 72로 일러스트는 72로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중 150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고 하셔도 되고, 그치만 너무 PPI가 높아지면 용량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2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만들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160에 240 그리고 돌연 3mm 해서 여기 빨간색 라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사이즈는 166, 이 빨간색까지 포함하면은 166에 세로는 246이겠죠. 자,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박스를 하나 그렸고요. 지금 박스를 만들고 속성을 보니까 여기 166에 24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러스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일러스트의 환경도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구가 몇 개 없다 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아래쪽에 도구 모음 편집 있죠. 여기에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도구가 이렇게 있을 건데, 만약에 저 도구가 몇 개 없어요, 지금처럼 몇 개 없어요 하신다면은 도구 모음 편집에 위쪽에 가셔가지고 보조 메뉴 고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탭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X 버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 ESC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탭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화면 모드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 모드 변경이 있죠. 요게 프리젠테이션 모드, 뭐 전체 화면, 메뉴 막대가 있는 전체 화면 모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ESC 아니면 뭐 탭 아니면 뭐 F가 단축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하실 때 꼭 보시고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패널들 있죠. 패널들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꺼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엉망으로 꺼내져 있는데 나중에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패널들을 이 오른쪽에 다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시험장에서 시간을 줄 때 한번 전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패널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놨고요. 컨트롤 R 눌러주시면 눈금자 나옵니다. 자, 눈금자 잘 나오고 있고, 단위가 혹시 다르다, 지금 160에 246인데 단위가 좀 이상해요 하신다면은 눈금자에서 오른쪽 클릭 단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0에 0입니다. 그쵸? 저 이것도 달라요 하신다면은 요 왼쪽 구석에 요거 있죠. 여기 구석에 있는 박스를 이렇게 꺼내주시면 클릭한 채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이 시작점 0과 0 좌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 달라요. 그쵸? 보시면 여기가 20으로 잡히고 있고 여기도 뭐 20 얼추 뭐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를 0,0으로 시작하게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이 기준점을 잡아서 탁 놓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팅을, 여러분들 컴퓨터 세팅을 살짝씩 바꿔서 작업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가시면은 여기 뭐 격자 물리기, 픽셀 물리기, 점의 물리기, 글리프 물리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상황에 맞춰서 물리기를 해 놓으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저는 현재 점의 물리기라고 해 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 놓고 먼저 전체적인 그냥 기본적인 세팅을 한번 봤고요. 이제 가이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 그리는 방법은 뭐 정해져 있진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구에 보시면은 여기 3분 도구 쪽에 사각형 격자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는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죠. 아니면은 꾹 눌러주셔도 나옵니다. 저번에 어떤 학생은 이 도구가 안 나와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때 그 친구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찾아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운이기 때문에 컴퓨터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싶으면은 빠르게 자리를 바꿔주시는 것도 팁일 겁니다. 그래서 여튼 오른쪽 클릭해서 아니면 꾹 눌러서 정말 정 안 된다, 자리도 없다, 그러면은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 격자 도구로 가이드라인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가이드를 그리는 이유는 정확한 레이아웃에 배치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각형 격자 도구 선택해서 화면 클릭을 하시면은 너비와 높이가 나오는데, 우리 너비는 160, 높이는 240. 아까 캔버스 크기였죠? 그 다음에 가로 분할자 44.
4를 하든 5를 하든 6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많아질수록 조금 더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4, 4, 뭐 3, 3, 뭐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4를 해서 감점이 되냐 이런 거 아니니까 4로도 해보시고 5로도 해보시고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4, 4 이렇게 해놓고요. 확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분할, 가운데 선이 4개가 생겨서 5분할로 나뉘어지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위치를 배치하실 수 있고요.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잘 놔둬 놓습니다. 그 다음에 X0, Y0, 160에 240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저 레이어를 좀 꺼내 볼게요. 자, 윈도우에서 레이어 패널 꺼내 주셔도 되고요. 레이어 패널을 꺼내 주시고 그 다음에 새 레이어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잠금을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선을 좀 그어 줄게요. 자, 클릭해서 클릭 사선 컨트롤 누르고 이제 다른 데 클릭해 주시면은 펜 툴이 끊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자, 요렇게 사선을 좀 먼저 그어줬고요. 그 다음 반대도 하나 그어줘야 되는데 이 긋는 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레이어 2번 있죠? 오른쪽 동그라미 요 아이를 선택하시면은 레이어 2번에 그린 오브젝트가 한 번에 잡힙니다.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C는 복사죠. 컨트롤 F 하면 그 바로 위에 복제가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클릭해서 변형의 반사 해주시면은 세로로 반사 확인 해주시면 이렇게 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엄청 촘촘하죠? 왜냐면 제가 분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요 필요 없는 점은 딜리트로 없애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이드는 그려놨고 이 가이드는 잠금을 해놓고요. 이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공개 문제에 있는 일러스트를 그려주고 배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 원본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자를 대고 선을 쭉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5등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그거를 좀 일러스트에서 컨트롤 A 잠금이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로 가지고 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험 문제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를 대요. 자를 대고 자를 여기에 대고 여기 포인트 하나 찍고 포인트 하나 찍고 포인트 이런 식으로 찍어서 그 다음 아래쪽 양옆 다 자를 또 대고 포인트 5등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쭉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인쇄물에는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러스트에서 그리고 포토샵에서 이렇게 작업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뭐 사선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학생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예전에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많이 쓰진 않았지만 결론은 이 라인 긋는 거에 너무 힘을 다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그림을 똑같이, 최대한 효과를 똑같이 작업하시는 거를 더 우선순위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아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